어머니, 안 와도 돼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처음으로 밤새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도 그 애를 가만히 밀어내지 못했어요. 딸 수민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핏줄보다 내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결혼이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허투루 살아선 안 된다며 수민을 야단치려 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애가 무너져 내리듯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엄마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수민이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 정연이랑 따로 살고 싶다면서요. 딱히 좋다 싫다 말도 못하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연까지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초처럼 다시 살펴보려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체면을 지키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집안일을 다시 시작한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정연은 말이 없고 수미는 무표정이었어요. 둘이 같은 방을 쓰면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런 공기 속에서 정연은 가끔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정연아.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지만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 수민이는 친구네에서 자고 온다고 나갔어요. 정연은 거실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저는 안방에 누워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선풍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용히 열린 문 너머로 느껴지는 인기척,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야, 누워 있었어. 더워서. 그가 제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말없이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고 저는 놀라 손을 빼려다 멈칫했죠. 그 손이 이상하리만치 다정하고도 절실했거든요. 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의 남편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사위보다 정연이라는 한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나는 참 바보처럼 그 애의 어깨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외로웠거든요.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 준 게 언제였더라. 기억도 나질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제 귀에 낮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아니, 이젠 그냥 당신이면 안 돼요? 그 말이 날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당신이란 말. 한때는 남편이 그렇게 불러줬었죠. 젊은 시절엔요. 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엄마나 장모님으로만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의 손이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만은 달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저도 외로웠고 지쳤어요. 남편 없이 10년을 살며 딸 하나 뒷바라지하느라 제 감정은 늘 뒷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여자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연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방문이 열리고 수민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고 정연도 황급히 일어났죠. 다행히 수민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애가 날 안아줄 줄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전체를 뒤흔들 관계가 시작되었으므려. 어머니, 아니 당신. 그날부터 전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2장. 이건 사랑이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안아보고 싶어요. 정연이 제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딸 수미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는지 보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빛이 살짝 식어 있었어요. 가끔 제 눈을 피했고 정연과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더군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그냥 피곤해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분위기였죠. 저는 애써 무심한 척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사이사이로 정연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어요. 그날 오후 수미는 외근이 있다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정연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말고 그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앉은 그 애는 참 말라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었고 입술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정연아, 커피 마실래? 어머니가 주시는 거라면 뭐든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며칠 전 그 밤 이후로 정연은 저를 대하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깍듯한 사위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애틋한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커피 잔을 내밀자 정연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온몸이 움찔했어요. 그는 작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선영 씨,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듣고 싶었어요. 그 이름. 오래간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입에 올려주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낮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연이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민이랑은 그게 안 됐어요. 우린 처음부터 서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무릎 위에 다시 기대려는 그의 머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애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길었던 그의 손가락, 차가운 손등, 떨리는 맥박, 그 모든 것이 제 기억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릴 뿐 이 고요한 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연이 입을 열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길을 그리워했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정연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선영 씨는 따뜻해요. 손끝도 말투도 그리고 여자로서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순간 손을 빼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수미는 또 외박을 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며 회사 근처에서 잔다고요. 정연은 마루에 앉아 기타를 튕기고 있었고 저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문이 또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번엔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정연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고 침대에 살짝 몸을 기대더군요. 그 따뜻한 온기가 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정연이 제 등 뒤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랑 아니야. 우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전 멈출 수가 없어요. 매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 말에 저도 참았던 숨이 터졌습니다. 나도 그래. 그리고 정연이 저를 조심스레 껴안았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그의 팔을 잡고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금기는 무너졌고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자 저는 아주 작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위로, 그것들이 제 삶의 구멍을 메워주고 있었어요. 사랑은 아닐지언정 인간적인 온기였고 그 온기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죠 다시. 그전으로는. 이런 짓 우리 둘 다 망가지는 길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을 때 정연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연의 체온이 아직도 제 몸에 남아 있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불 꺼진 안방에 앉아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한여름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이건 아니었어요. 이러다간 나도, 저 애도, 수민이도 다 무너집니다.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는 안 돼.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아침이 되자 수민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무심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제 등에 입술을 대고 울던 그 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민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정연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정연아,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그만하자. 그 애가 커피잔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천천히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아니, 선영 씨.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이고 뭐고 우리는 서로를 망치고 있어. 수민이가 모른다고 생각해. 이미 눈치챘을지도 몰라. 알면 어때요? 우린 사랑하는 건데 그게 더 문제야. 사랑이라니, 넌 내 딸의 남편이야. 나는 내 장모야. 이건 죄야. 우리 둘 다 끝장난다.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선영 씨, 저는 진심이에요. 수민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당신만이 내 삶이에요. 그 애의 눈빛이 절실했어요. 저를 향한 그 눈빛 속에 진짜 사랑과 의존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정연아, 일어나.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나도 사람이고 여잔데 이러면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려도 돼요. 저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당신 다 지켜줄게요. 그 말이 너무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애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데 그 빛조차 불안하게 떨리는 것 같았죠. 저는 커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지켜줄 수 없어. 너도 날 지켜줄 수 없어. 우린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될 거야. 아니에요. 저한텐 선영 씨밖에 없어요. 수민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이젠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난 더 미쳐가. 더 망가져.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그 애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울음이 한 공간에서 엉켜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라고요? 그렇게는 못해요. 선영 씨를 놓칠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애의 손이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떼어내는 순간 정말 끝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떼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부탁이야. 이제 그만하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정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서 제 마음도 부서져 내렸어요. 그러다 그 애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선영 씨가 날 버리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쪼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짓 우리 둘 다 망가지는 길입니다. 이제라도 끝내야 한다. 끝내야만 한다. 하지만 펜 끝이 자꾸만 떨려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종이에 떨어졌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의 발소리였습니다. 그 애가 조용히 제 방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기척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그지 않은 문이 서서히 열릴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엄마, 이거 대체 뭐야? 수민이 손에 쥔 제 일기장. 그걸 보는 순간 제 다리는 그대로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 일 없던 평일 오후였어요. 저는 정연과 아침 인사도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 제가 끝내자고 말한 이후 정연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수미는 퇴근이 늦는다며 외출했고 저는 오랜만에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틈에 서랍 정리를 하다 말고 일기장을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잠시 부엌으로 간 게 화근이었죠. 엄마, 나왔어. 이거 뭐야? 식탁 앞에 서 있는 수민의 눈에 그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 애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애의 체온에 내 몸이 녹아내렸다. 한밤중 그 손길이 또 찾아왔다. 엄마, 이게 뭐냐고.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엄마가 정연이랑 설마 진짜야? 수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토할 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떨쳐냈어요. 내 남편이랑 엄마가 그런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럴 생각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미는 벽을 짚고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 애의 어깨가 들썩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뭐야? 내 인생이, 내 결혼이 장난이었어? 저는 눈물로 젖은 손을 뻗었지만 수미는 제 손을 피하며 뒷걸음쳤어요. 정연, 그 사람이 엄마한텐 뭐였는데? 위로? 쾌락? 사랑이라도 된다고 믿은 거야? 아니야, 수민아. 엄마도 혼자였어. 너희 아빠 떠나고 나서 너무 오래. 그건 이유가 안 돼요. 엄마 혼자였던 만큼 나도 외로웠어. 근데 엄마가 날 안아주는 대신 내 남편을 안았다고?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관계가 엄마와 딸 사이에 어떤 지옥을 만들었는지 마주했어요.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수민아, 엄마가 진짜 너무 됐어요. 그냥 더는 말하지 마요. 수미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일기장을 제게 내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정연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듯 그 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민아, 당신 입 다물어. 나랑 엄마를 동시에 기만한 사람이 무슨 말을 더 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저녁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짐을 챙겨 나갔고 수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 꺼진 부엌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보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어요. 늦은 밤, 수민이 나왔습니다. 말없이 물 한 컵을 마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난 엄마 용서 못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니까. 엄마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수민아, 이 집에 남아 있어줘요. 나는 엄마랑 계속 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수미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기의 문제도 쾌락의 끝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 한 엄마의 자리, 한 딸의 신뢰.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제 안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때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그게 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죠. 정연이 떠난 후 집 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수민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고통을 껴안은 채 살아갔습니다. 부엌에 서서 멍하니 물이 끓는 주전자를 바라보다 무심코 손등에 남은 멍 자국을 보았습니다. 정연이 제 팔을 잡던 그 밤의 흔적이었죠. 그 손길이 전부였던 시간이 지금은 한낱 상처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벌주듯 살았습니다. 밖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숨 쉬는 일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리움이었습니다. 죄책감보다 먼저 밀려오는 그리움. 잊어야 할 사람의 체온이 불쑥불쑥 되살아나는 겁니다. 밤이면 정연이 앉던 거실 의자에 앉아 가만히 벽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 애가 기타를 치며 불렀던 노래가 제 귓가에 다시 살아나듯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해요, 선영씨. 이 손 놓지 말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저도 모르게 응 하고 대답하려던 순간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죠. 며칠 뒤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없이 필체만 조심스럽게 흔들려 있던 봉투. 그 안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선영씨, 이름 한번 불러본 게 제 생애 가장 큰 용기였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 시간은 제게 유일한 생의 조각이었으니까요. 그 손길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을 처음 여자로 느꼈던 날, 그날부터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죄라면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외로움 속에 서성일 때 이 편지를 한 번쯤 다시 읽어주세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연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애의 필체가, 마음이,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고 나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도, 다시 사랑을 말할 자격도 지금의 나는 없어 보였어요. 어느새 수민의 얼굴도 조금씩 피곤해졌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배신이었겠죠. 그런 수민을 보며 저는 딸에게도 정연에게도 다시는 손을 내밀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찢지 못한 정연의 편지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냉장고 문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조금만 혼자 지내볼게. 다 잊히면 다시 돌아갈게. 그리고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바다 근처, 오래전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잠시 머물렀던 마을로 향했어요. 그곳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정연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도착한 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제게 방 하나를 내주며 이렇게 말했죠. 혼자 오셨군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혼자가 편한 시대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편하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다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정연의 편지를 읽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조용히 접어 베개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꽃을 가꾸며 스스로를 돌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손길이 내 전부였던 시절은 끝났지만 이제는 제 두 손으로 저를 껴안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하숙집 우편함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정연. 그래요. 제가 미친 거예요. 나이 먹고 뭐가 부족해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정연의 편지가 다시 도착한 건 떠나온 지 보름쯤 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숙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우편함을 내밀며 말했죠. 어르신, 이거 누가 직접 놓고 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는 아직은 필체로 제 이름만 쓰여 있었고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방에 들어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선영 씨, 보고 싶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보는 게 이렇게 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또다시 흔들렸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숙방 천장을 바라보며 무수히 많은 질문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외로웠던 걸까?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문득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 미친 거죠.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는데 두 중년 여인이 제 옆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여잔데 사위랑 무슨 일이 있었다더만. 정말이래요? 그 나이에 그런 짓이 말이 돼요? 제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달걀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 여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조용히 자리를 피했죠. 누가 말을 옮겼을까요? 수민일까요? 정연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든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있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전등도 켜지 않은 채 하숙집 창가에 앉아 한참을 담배를 피웠습니다. 피우다 말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영 씨,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창문 너머 담장 옆에 정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당신 앞에선 남편도 사위도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웠고 안쓰러웠고 동시에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 정연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그럼 어디가 제 자리예요? 당신 곁 아니면 난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정연은 결국 하숙집 밖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귀를 막고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대로 또 한 발만 들이면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하숙집 주인에게는 말도 없이 방을 정리했고 새벽 첫차를 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났습니다. 아무 목적지도 없이 올라탄 기차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아직 바보 같지만 그래도 널 그리워하는 건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보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수민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껴안아야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벽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형광등 하나 없이 어두웠죠. 그런데 문득 창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자 그 사람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만요. 정연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우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선영 씨, 이번엔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한 번만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정연이 그 앞에 서 있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관방 안은 퍽 좁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깊고 뜨겁고 또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정연은 흠뻑 젖은 셔츠를 벗어 던지며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았습니다. 도대체 왜 또 쫓아왔어요? 나 이제 정말 끝낼 줄 알았는데 그냥 당신이 날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제게 당신은 그냥 한순간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연아, 우린 이미 엉망이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저 외로움에 기대다 넘은 선이었어. 아니요.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랑이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제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죠. 그 박동이, 그 절실한 눈빛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그래, 나도, 그래도 사랑했어. 분명히. 그게 죄든 뭐든 간에 내 감정은 진짜였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연이 저를 꼭 끌어안았고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사랑을 나눴습니다. 거짓없는 입맞춤, 눈물 섞인 포옹,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도감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들. 서로를 끌어안으며 동시에 떠날 준비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끝난 뒤 정연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곁에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이젠 나도 알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건 결국 서로를 더 무너뜨리는 일이란 걸. 저는 침대 위에 앉아 조용히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33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기억될 시간. 정연아, 내일 아침엔 떠나. 이번엔 정말로. 그럼 당신은요? 나는 여기 남을 거야. 혼자 살아보려고. 이젠 나를 사랑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아. 정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새벽, 정연은 제 옆에서 마지막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보내줄게. 그 말이 내 가슴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데 30년이 걸린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정연이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나를 보고 웃었고 나는 작은 물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몸 조심해. 그리고 부탁이야. 내 딸 앞엔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겠어요. 수민이한테 죄를 지은 건 나니까. 선영 씨, 나중에라도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전 평생 기다릴게요. 정연은 문을 닫고 나갔고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흘려보낸 사람처럼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텅 빈 마음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모래는 따뜻했어요. 혼자 걸으면서 그 애와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아팠던 고백도, 그리고 마지막 입맞춤도, 모든 게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을 거라는 걸 이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수민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보고 싶어. 엄마, 어디야? 보고 싶어. 그날 아침 핸드폰 화면에 수민의 이름이 떴을 때 손끝이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날아온 문자. 단 5글자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바다 근처 작은 마을. 좀 더 있다 돌아갈게. 보고 싶단 말 고마워. 보내고 나니 눈물이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낯익은 자동차가 하숙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수민이었습니다. 그 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우린 서로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울 것도 같고 웃을 것도 같고 하지만 결국 저는 조용히 팔을 벌렸습니다. 수민아, 엄마, 우린 그렇게 긴 시간을 돌아 다시 한번 모녀로 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지난날의 오해와 고통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수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이 떠났어. 회사도 정리하고 외국으로 갔대. 그래, 그 사람 말대로 엄마가 먼저 여자였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민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먼저 상처받은 여자였다는 거 이제서야 알아요. 우린 그날 하루 종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그 애는 과거 이야기를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이해가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 하숙집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따님하고 잘 풀리신 모양이네. 참 보기 좋아요.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살아나는 거니까.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덕에 살아난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연도, 수민도, 그리고 저도 서로를 파괴했지만 결국 서로를 살려낸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온 날, 거실엔 여전히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수민이 말없이 리모컨을 껐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말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로 너무 오래 모른 척했지. 그날 저녁 우린 처음으로 딸과 엄마가 아닌 여자와 여자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뒤 정연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정연아, 우리는 멀어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야 할 거예요. 고마웠고 미안했고 무엇보다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어. 어디서든 잘 살아. 이젠 서로를 위해 외로움을 견뎌내자. 편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내 곁엔 수민이 있고 내 마음엔 더 이상 죄책감 대신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따금 정연이 떠오를 때면 창가에 앉아 바람을 맞습니다. 그 사람의 체온이 아닌 내 삶의 온도에 집중하려고요. 사랑이란 게 꼭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란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멀어졌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